네, 이번 시간은 91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99페이지에 교재 가보시면은요, 합격률이 또 꽤 높았습니다. 91에도. 이번 회차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이 아니고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지금 보면은, 세무 2급을 이제 시험 보는 여러분 중에서, 요 정도는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손금에 대한 회계 처리,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정답이었어요. 두 답이 모두 정답이었는데 틀린 설명을 찾는 문제였어요. 보면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사용하기 위한 화폐성 아니죠. 그런 비화폐성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맞는 설명이죠, 이건. 두 번째,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가 아니라 매입한 가액과 공정가치, 페어밸류, 공정가치의 그 차액이 자산가액에 합산되는 거죠. 틀렸죠? 요거 틀렸고요. 유형자산을 현물로 출자할 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건물을 취득을 하는데 이 건물을 취득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현물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자를 통해서 현물을 취득하는 거죠. 현물은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그러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발행된다는 얘기는 자본금에는 액면가액이 기재가 되고 그리고 액면가액만큼 그 건물의 가치라면 액면가액만큼 주고받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럴 때 주식의 시가라는 게 액면가액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주식의 시가를 이 건물의 자산의 원가로 인식하느냐가 진짜 맞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주식은요. 몇 주를 주는 거야. 100주 이렇게 줘요. 현재 주식의 가치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비상장 기업이라면 더더욱.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건물이라는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인지가 인식이 되죠. 건물의 공정가치는 완벽한 금액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먼저 인식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죠. 그거보다 덜 주진 않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액면가액의 그 차이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논리라면 현물을 출자하면서 발생되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가 주식의 시가를 가지고 간다라는 말보단 건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 공정 가치가 주식의 가치와 거의 대등할 때 이런 형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도 일단 결국은 틀린 설명으로 간주가 돼서 답은 2번과 3번이 틀린 설명으로 인식이 됐지요. 동종자산으로 교환하면은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기계,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것도 기계. 서로 같은 자산의 가치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종자산은 처분 손익이 인식이 되는데 동종자산은 처분 손익이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다른 또 특징이었죠. 그리고 밑에 3번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평가고 우리 세무 2급 시험에서 단기 매매증권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요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재고자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좀 볼까요? 옳지 않은 설명. 할부로 판매하는 대금, 할부로 판매하는 상품은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판매할 때 재고자산에서 제외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돈이 안 들어왔다고 판매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외상거래 하는 거니까. 자,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은 매입가액에다가 운임 더하고 매입시 운임, 하용료 더하고요. 그 자산 때문에 들어간 운송할 때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다면 들어가고 그래서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원가를 더한다. 너무 정확한 설명이죠.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의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하는 걸 상상할 때 상품은 내가 사오기도 하지만 팔기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경우는 선적지 인도 기준의 경우 판매돼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나 지금 판매하는 입장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하는 순간 난 판 거잖아. 그러면 재고자산에서 걔를 제하는 게 맞겠지. 포함하지 않죠. 누구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요? 매입자의 재고에 포함시키겠죠. 우리가 언제나 매입자의 입장은 아니겠죠. 우리는 판매하는 입장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장부상의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감모 손실인데 만약에 정상적이면
매출원가로 포함시키고요. 맞고요. 비정상적이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옳지 않은 설명은 3번. 이렇게 지문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세무 2급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시험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문을 쭉 읽어보시고 이제 관련된 설명들을 잘 찾아내는 것도 또 다른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자본에 대한 표시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죠. 정확하죠. 잉여금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본조정은 자기의 주식처럼 별도 구분해가지고 표시하는 거. 이것도 맞죠? 뭐죠 여기? 기타포괄은 법정적립금 아닌데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건 기타포괄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을 설명하는 거죠.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6번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 주는 문제야. 제조원가는 비제조원가가 아닌 것들을 빼고 얘 제조원가죠. 간접재료비, 제조공장장급여, 제조죠? 제조죠? 제조. 영업부 아니고 이렇게 더하시면 되잖아요. 정답 한번 맞춰보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조의 원가를 제조에 배분하는 방법 중에서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 옳지 않은 설명을 찾으세요. 직접은 우리끼리 주고받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 단계는 순서를 정하는 거 맞죠?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분은 가장 정확성이 높지 않죠. 가장 정확성이 낮아요. 쉽기만 할 뿐이죠. 단계랑 상호는 우리끼리 주고받은 관계를 고려해요. 어떻게 고려하냐면 얘는 일부, 얘는 전부 그런 차이를 좀 가지고 있죠. 7번은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으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내려가 볼게요. 실제랑 정상하고 얘를 설명하는 것 중에 틀린 설명. 실제는 나중에 실제 금액이 나왔을 때 직접적으로 그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고 정상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제조간접비를 미리 배부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실제랑 개별과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를 가져오냐면 제조간접비만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둘 다 실제를 배분하는 거죠. 실제 개별 원가와 정상 개별 원가의 차이는 그 원가만 차이가 나는 거야. 제조간접 원가. 제조간접 원가도 실제냐? 정상은 제조간접 원가를 예정 배부하는 거죠. 정확하죠? 실제 개별 원가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된 기준으로 나눠서 실제 배부율을 가지고 배분해요. 모두 다 실제의 기준인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정상 개별 원가는 개별적인 작업에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없는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해가지고 배분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랑 정상은 예정 배부를 다른 말로 정상 원가 계산, 정상 개별 원가 계산 이렇게 용어로 부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가 나온 게 아니고 미리 배분하는 정상 개별 원가가 도입된 거죠. 이 중에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네요. 어때요? 원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개념을 이해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다소 아주 어렵거나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을 거예요. 9번에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또 등장했죠. 똑같아요. 제가 한 번만 다시 이렇게 풀어볼 테니까 보세요. 기초가 200개고요. 착수가 900개예요. 그러니까 토탈 수량을 알아야죠. 1100개. 1100개 중에 완성 수량이 800개래. 그리고 기말이 150개래. 그러면 950개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량이란 얘기는 그 95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과 비정상이 혼용되어 있는 공손이라는 뜻이죠. 근데 150개 중에서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간대요. 5, 8에 40, 그러면 40개를 정상으로 보겠다는 얘기니까 나머지는 비정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네요. 정상은 40개, 비정상은 110개. 그러면 답은 2번으로 체크가 되겠습니다.